자, 7차시 교과서 32쪽에서 35쪽에 해당하는 내용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1-2-1 산화와 환원 단원이고요. 화학변화 단원의 이제 첫 번째 소단원이 되겠습니다. 자, 성취 기준은 자연과 인류의 역사에 큰 변화를 가져온 광합성, 화석 연료 사용, 철의 재련 등에서 공통점을 찾아 산화와 환원을 이해하고 생활 주변의 다양한 변화를 산화와 환원의 특징과 규칙성으로 분석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산화와 환원 기본 개념과 함께 그 자연과 인류의 역사에 큰 변화를 가져온 화학 반응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우선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대략적인 내용을 훑은 다음에 본격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과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제 여러 가지 화학 반응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원시 지구에는 대기의 산소가 거의 없었다라고 합니다. 질소, 이산화탄소, 수증기 등이 주 성분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 원시 바다에서 남세균이 최초로 광합성을 하면서 산소가 발생하게 되고요. 성캄브리아 시대죠. 그리고 그 산소가 바다에 녹아있던 철과 결합해서 산화철이 생성이 됩니다. 근데 이 산소가 바닷속의 철과 충분히 반응한 뒤에는 이제 철과 이제 더 이상 반응하기 힘드니까 대기 중으로 방출되기 시작했고요. 그 결과 대기 중에 산소의 농도가 증가하고 산소 호흡으로 에너지를 얻는 세포 호흡으로 에너지를 얻는 생물이 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반응 자체가 또 산화환원 반응으로서 우리 그 지구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 인류의 문명 발달과 이제 산화환원 반응도 큰 영향이 관계가 있는데요. 인류는 산소와 결합한 이제 산화철에서 이제 그 철의 재련 과정 처음에는 우연하게 발견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화철로부터 이제 철을 환원시켜서 그 산소를 떼어내고 순수화철을 얻는 방법을 알게 되면서부터 이제 철기 시대가 열리게 되었고요. 철기 시대가 열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농기구 같은 게 개선이 되면서 농업혁명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에 어쩌면 문명의 변화에 큰 전환점이 되었던 것 역시 산화환원 반응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질시대 생물의 유해가 쌓여서 생성된 화석연료가 또 인류의 문명에 큰 변화를 일으켰죠. 그 18세기 후반에 이제 석탄을 이용한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부터 이제 생산력이 갑자기 확 증가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교통의 발달로 이어져서 이제 근대 산업 사회로 넘어가는 산업혁명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때 그 화석 연료가 연소하는 과정 역시 그 탄화수소가 산소와 결합하는 이제 산화환원 반응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지구와 인간의 역사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게 이제 산화환원 반응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화환원 반응에 대해서 오늘 좀 상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과 인류의 역사의 변화를 가져온 화학 반응인데요. 그 첫 번째로 광합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광합성은 생물이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 산소 2개와 탄소 하나로 이루어진 분자죠. 이 이산화탄소로부터 생명체의 에너지원인 포도당을 만드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뭐 빛, 이산화탄소, 포도당만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요 이산화탄소와 이 반응에는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6개의 탄소 분자와 6개의 물 분자가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포도당 분자 1개를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산소가 나오는 이런 반응입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산화환원 반응인데요. 여기에 왜 산화환원 반응인지는 나중에 산화환원에 대한 개념을 배우고 나서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타가 있네요. 부산물로 생성된 산소는 또 생명체가 이제 세포호흡을 하고 에너지원인 포도당을 산화시킨 데 이용되는 또 중요한 물질이 되기도 합니다. 자, 요 뒷페이지에서 어차피 산화환원 반응을 얘기할 거기 때문에 미리 조금 얘기를 하자면 산화 반응은 산소를 얻거나 전자를 잃거나 수소를 잃는 반응이고요. 환원 반응은 산소를 잃거나 전자를 얻거나 수소를 얻는 반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합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소로 설명하는 것이 통합과학 수준에서 좀 적절할 것 같은데요. 이산화탄소 입장에서는 얘가 포도당으로 바뀌기 때문에 수소를 얻게 되죠. 그러면 환원 반응이 되겠고요. 반면에 물의 입장에서는 수소를 잃고 산소가 됩니다. 그래서 수소를 잃는 경우에는 산화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남세균의 강합성이 지구에 이제 큰 변화를 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원시 지구의 대기에는 산소가 거의 없고 질소, 이산화탄소, 수증기 등이 주 성분이었는데요. 요 남세균이 최초로 광합성을 하면서 산소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산소가 처음에는 바다에 녹아있던 철과 결합하여 산화철을 생성하였고요. 요 산소는 바닷속의 철과 충분히 반응한 뒤에는 이제 철과 이제 반응을 거의 못하고 남아서 대기 중으로 방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기 중 산소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고요. 이러한 산소로 호흡해서 에너지를 얻는 세포호흡으로 에너지를 얻는 생물이 출현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또 이 산소의 농도가 올라가면서 오존층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 오존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화학식으로 보면 O3입니다. 그래서 대기 중의 산소가 태양의 빛에 의해서 반응을 해서 오존이 만들어지면서 이 오존이 또 자외선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육상 생물이 등장하게 되는 이제 배경이 되었죠. 이처럼 오존층이 형성되고 육상 생물이 출현하게 된 것은 이제 고생대부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세균이 이제 번성했던 이제 산소를 만들었던 시기가 성캄브리아 시대고요. 그 이후에 이제 고생대에 오존층이 형성되면서 육상 생물이 출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이제 산화환원 과정의 대표적인 예인 광합성이 이 지구의 환경 변화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철의 재료는 산화철에서 산소를 분리하여 순수한 철을 얻는 과정인데요. 철은 자연 상태에서 대부분 산소와 결합한 산화철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Fe2O3나 Fe3O4의 형태로 존재하는데요. 인류는 우연한 기회에 철광석, 즉 산화철에 목탄을 함께 넣고 800도씨 이상으로 가열하면 순수한 철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 그때 당시에는 이제 화학식을 몰랐겠죠. 경험적으로 우연히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화학식으로 표현하면 이 목탄은 이 탄소로 이루어진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 탄소가 처음에는 이제 산소와 반응을 해서 일산화탄소가 됩니다. 이런 일산화탄소가 이제 산화철하고 반응하면서 철은 이제 산소를 잃고 환원이 되면서 Fe가 되고요. 그러면 일산화탄소는 산소를 얻어서 산화가 되면서 이산화탄소가 되는 이런 과정에 의해서 이제 산화철이 철로 환원이 되고요. 요 산화철은 이렇게 강도가 세지 않은데, 요 철은 기존에 사용했던 요 구리보다 단단해서 농기구나 무기 등이 발달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농업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잉여 생산물이, 잉여 식량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제 국가가 형성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문명이 더욱 발달하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됩니다. 이처럼 이제 농업혁명의 계기가 되었던, 국가의 탄생의 계기가 되었던 철의 재련 과정도 산화환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화석연료의 연소도 산화환원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요 화석연료는 생물체가 매몰되어 오랜 기간 동안 높은 압력 조건에서 만들어진 탄소 화합물입니다. 그래서 탄화수소라고도 하죠. 18세기 후반에 이제 석탄을 연소시킬 때, 여기도 오타가 있네요. 연소시킬 때 발생하는 열을 이용한 증기기관이 발명되게 됩니다. 자, 이걸 이제 화학식으로 써보면 이제 탄소가 산소하고 만나서 산화되어서 이산화탄소가 되는 과정이죠. 역시 대표적인 산화환원 반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증기기관을 이용한 방직기가 값싼 면직물을 대량 생산하게 되고요. 이를 이제 증기기관차로 수송하게 되면서 이제 산업이 발달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산업혁명입니다. 그래서 이 산업혁명이 결국에 이제 또 산화환원 반응에 의해서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산업혁명 이전에는 이제 요 면직물을 생산하는 게 가정에서 이루어졌는데, 이제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되면서 이제 사회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죠. 이처럼 이제 그 자연과 인류의 역사에 큰 변화를 가져온 화학 반응들 중에 이제 산화와 환원 반응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산화환원 반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산화환원 반응은 광합성, 철의 재련, 연소 등 산소가 이동하는 화학 반응이라고 우리 통합과학 교과서에서는 정의를 내립니다. 이 산화환원 반응은 항상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산화 반응이 있으면 반드시 환원 반응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제 산화 환원 반응은 이제 뭐 산소를 얻거나 산소를 잃는 뭐 이런 반응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전자나 수소로 이제 설명도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산화 반응은 어떤 물질이 일단 산소를 얻는 반응이고요. 근데 전자로 치면 전자를 잃는 반응입니다. 그리고 수소를 잃는 반응도 산화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소 말고는 전자, 수소는 거꾸로죠. 그럼 환원은 이제 그 반대가 되는 반응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에서 산소를 얻는 녀석이 있으면 잃는 녀석도 있겠죠. 그래서 산소를 잃는 반응이 환원 반응이고요.
전자로 치면 이제 전자를 잃는 녀석이 있으면 얻는 녀석이 있겠죠. 전자를 얻는 반응. 마찬가지로 수소를 잃는 녀석이 있으면 수소를 얻는 녀석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산소를 잃거나 전자를 얻거나 수소를 얻는 반응을 환원 반응이라고 정의 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보았던 광합성, 철의 재련, 연소 이외에 또 교과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산화환원 반응의 예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먼저 볼까요? 자, 이게 대표적인 산화환원 반응의 실험인데요. 이 실험 과정을 살펴보면 여기는 이제 산화구리2라는 물질하고 탄소를 섞은 혼합물이 들어있는 시험관에 그 시험관과 비커에 들어있는 석회소를 고무관으로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 부분을 확대한 게 이 그림이죠. 가열하기 전과 가열한 후의 모습을 관찰하는데요. 이 가열하기 전에는 이제 색깔이 전체적으로 검은색인 것을 볼 수 있고요. 가열한 후에는 요 그 산화구리와 탄소가 섞은 혼합물이 붉은색으로 변했고 석계수는 원래 투명했었는데 요 뿌옇게 흐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과정을 이제 화학 반응식과 함께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교과서에 있는 그 실험인데 요 학력평가에서 나온 그림 형태로 제가 한번 가져와 본 거고요. 자, 산화구리2는 이제 CuO가 이제 산화구리2이고요. 그다음에 요게 탄소하고 섞인 이 혼합물이죠. 요 상태에서 가열을 하면 요 두 개가 화학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구리는 산화구리죠. 산화구리는 산소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산소를 잃으니까 이제 환원 반응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반면에 탄소의 입장에서는 탄소가 이산화탄소가 되니까 산소를 얻는 반응을 하고요. 그래서 탄소는 산화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에는 특징이 있는데요. 요 질량은 보면 이제 반응 전과 반응 후를 놓고 보면 이 반응 전 질량이 더 큽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구리만 놓고 보면 산화구리의 질량이 구리의 질량보다 크거든요. 근데 이렇게 물어보면 또 답이 달라집니다. 뭐냐면 요 혼합물 있죠. 요 혼합물의 질량을 생각해 보면 요 교과서에 있는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자, 가열하기 전에는 이 안에 무엇이 들어 있었냐면 산화구리하고 탄소가 이렇게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가열한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게 구리하고 이산화탄소로 바뀌게 되는데 문제는 요 이산화탄소가 요 안에 있지 않고 요 호스를 따라서 석회수 쪽으로 나가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열하기 전 요 혼합물의 질량하고 가열한 후에 혼합물의 질량을 저울로 재보면 오히려 가열하기 전이 이것도 뭐 결과는 똑같네요. 결국에 이렇게 혼합물의 질량을 재도 가열하기 전이 더 큰데 이것은 근데 요게 구리가 산소를 하나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것도 있지만 요 탄소도 있기 때문에 큰 거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요 혼합물의 질량도 줄어드는데 혼합물의 질량이 줄어드는 것은 요 산화구리가 구리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요 이산화탄소가 되면서 이 탄소가 이 산소와 함께 요 석회수 쪽으로 나가버리게 되니까 더더욱 질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복합적으로 좀 해석할 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색깔은 이제 산화구리 자체가 검은색이고요. 순수한 구리는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붉은색입니다. 그래서 구리가 환원되어서 산화구리가 환원되어서 산소를 잃고 순수한 구리가 되면서 구리 본연의 색깔 붉은색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요 붉은색은 이렇게 순수한 구리
색깔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산화환원 반응 과정에서 생성된 이산화탄소가 석회수를 뿌옇게 흐리게 합니다. 거꾸로 석회수를 뿌옇게 흐리게 한다는 점으로부터 이 반응에서 이산화탄소가 나온다라고 또 추측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마그네슘의 연소 과정도 산화환원 반응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이 교과서의 요 그림 사진을 보면 이렇게 실제로 마그네슘이 연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마그네슘이 이제 산소와 만나서 산화마그네슘이 되는 과정인데요. 이때 마그네슘의 입장에서 보면 요게 전자를 잃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자를 잃고 이제 양이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그네슘은 산화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이 마그네슘 입장에서는 산소를 얻기 때문에 또 산화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산소의 입장에서는 이제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양이온인 상태와 음이온인 상태에서 결합한 게 이제 산화 마그네슘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산소의 입장에서는 전자를 얻고 음이온이 되는, 그래서 전자를 얻는 과정이니까 환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과정을 정리해 보면요, 요 마그네슘은 전자를 잃어 산화되는 거죠. 마그네슘 이온이 되고요. 산소는 전자를 얻어 산화 이온이 됩니다. 이 두 이온이 이제 결합하여 이온 결합이죠. 산화 마그네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은 전자를 잃어서 산화, 산소는 전자를 얻어서 환원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리와 질산은 수용액의 반응도 대표적인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시 교과서에 있는 모식도 이건 실제 사진이기도 하네요. 요거를 보면 여기 이제 질산은 수용액에 구리선을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요 질산은 수용액 안에는 은이온이 있습니다. 그럼 이 은이온하고 구리 사이에 반응이 일어나서 구리에 있던 전자가 은이온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리의 입장에서는 전자를 잃고 이제 산화되어서 구리 이온이 되는 거고요. 은의 입장에서는 전자를 얻고 다시 은으로 환원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덩어리가 이제 생기는데 이것을 이제 석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보면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이 구리선 주변에 뭔가 이렇게 석출되는 것은 은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용액의 색깔이 전반적으로 푸르게 변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푸르게 변하는 이유는 이 구리 이온 자체가 이제 수용액인 상태에서 푸른색을 띈다라고 합니다. 요 과정에서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다시 하도록 할게요. 마저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통합과학 수준에서 이것까지 물어볼지는 모르겠는데요. 여기 보면 여기서 이 질산은 수용액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사실 은이온만 있는 게 아니고 질산이온도 있습니다. 근데 질산이온은 전체적인 과정에서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죠. 근데 양이온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은이온이 몇 개 줄어들었냐면 2개가 줄어들었죠. 왜냐하면 이 은이온이 은으로 석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양이온 2개가 줄어든 거예요. 양이온 2개가 줄어들었고, 반면에 구리 이온은 여기 앞에 하나가 생략되어 있죠. 1이 생략되어 있죠. 요 1개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양이온의 수 변화를 물어보는 문제가 학력평가 화학원에 종종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지는 이제 나중에 학력평가나 수능 문제들을 봐야 되겠지만 혹시나 해서 이제 알려줍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양이온의 수, 그러니까 분자수죠. 분자수를 변화를 물어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은이온 2개가 감소하면서 구리이온 1개가 증가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감소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반응식에서 요 앞에 있는 개수를 비교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 조금 깊게 들어간 것 같은데 일단 보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구리와 질산응 수용액의 반응은요. 이제 질산응 수용액 안에 은이온이 있고 거기에 구리 도성 같은 거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이 원자들마다 이제 전자를 더 잘 잡아당겨가는 이 정도가 다르거든요. 그럼 은하고 구리를 비교해 보면 은이 전자를 더 잘 가져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은이 구리로부터 이제 전자를 뺏어가는 거죠. 그래서 구리는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는 거고요. 전자를 잃으니까 산화가 되는 거고요. 반면에 은이온은 이제 전자를 얻는 입장이죠. 그래서 환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얘는 이제 고체 덩어리로 이제 나타나게 되죠. 이런 것을 또 석출이라고 합니다. 이온 수용액의 이온인 상태에서 이제 고체 덩어리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석출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환원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무색의 질산응 수용액에 구리선을 넣으면 이건 이제 환계평가에 나왔던 자료고요. 구리가 전자를 잃고 구리 이온으로 수용액에 녹아 푸른색이 됩니다. 이건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구리 이온이 수용액에 녹아 있는 상태가 되면 그 용액은 푸른색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은이온이 전자를 얻고 환원되어 은으로 석출됩니다. 아까도 다시 얘기했지만 이 과정에서 은이온 2개가 줄어들 때 구리이온이 1개가 증가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수용액에 있는 양이온의 수가 이 반응 같은 경우에는 감소하는 반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정도까지 물어볼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해서 설명을 하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